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매일 법률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맞닥뜨리는 이혼에 관한 이 수많은 문제 중에요. 가장 예민한 사항 중 하나죠. 재산 분할과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이혼을 결정한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재산 분할은 이혼의 형태나 원인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보통 잘못한 쪽은 재산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법은 재산 분할과 유책 사유를 별개로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이뤄진 협의 이혼이거나 법정 싸움까지 간 재판상 이혼을 포함해서 한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재산 분할 과정은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분할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이게 어디까지냐? 이게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 재산 분할의 범위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이 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금, 금융자산, 자동차, 보험, 주식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재산도 분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처럼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한 재산은 경우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분할 비율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할게요. 그 재산 분할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네, 부부의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기여도라는 것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고 또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를 수치로 환산한 겁니다. 네. 기여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소득 개념인데요. 실제로 돈을 벌어온 공로를 말하는 거고요.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기간을 비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산의 유지와 증식입니다. 부부가 가진 이제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거나 재테크와 같이 방법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는 등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경제 활동이 중요하다면 만약 가사와 육아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 다음으로 보는 것이 가사 노동과 내조인데요. 네. 이제 상담을 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살림만 하던 주부님들이 그럼 나는 기여도가 0인 거냐 이렇게 네. 물어보신 적이 맞아. 있으셨는데 어느 정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하시거나 아이를 키우시고 또 배우자가 밖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이런 무형의 노력도 법원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판례에서도 10년 이상 전업주부로 헌신을 하신 경우에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신 주부님들이 솔깃할 것 같은데 그럼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이제 가계부나 재테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흔적이라든지 또는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조력한 자료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가사와 육아에 많이 힘을 쓰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함께하지 못했을 때 내가 홀로 그 일을 전담했다는 사실이 담긴 메신저 대화나 녹음, 사진과 같은 자료들을 증명하시면 기여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